안녕하세요. 갈등 이론과 실제를 강의할 사회갈등연구소장 겸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박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갈등 이론과 실제는 총 8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개념과 비용 편익, 두 번째는 갈등의 생애와 해결 차원, 세 번째는 갈등 분석에 대한 것, 네 번째는 사실 확인과 절차에 관한 것, 다섯 번째는 의사소통, 여섯 번째는 협상, 일곱 번째는 조정 기초, 여덟 번째는 협력적 문제 해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갈등의 개념과 비용 편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한자로는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써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아니면은 실타래가 얽혀있는 모양을 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갈등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이제 상호 의존성, 두 번째는 비난,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업무 효율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 갈등을 겪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계 있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 비난은 갈등이 발생하면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되고 고조되기 쉽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분노는 이제 자기 감정의 표현이죠. 뭐 분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분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갈등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비난과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 효율의 실질적인 감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연습을 세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의존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둘 간에 실제적으로 관계가 있을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영희에 관련된 사례는 이게 그 감정이나 비난, 분노나 비난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습 3은 이제 실제로 상호 의존성뿐만 아니라 분노, 비난에다가 이제 업무 효율 감소까지 겹쳐서 갈등의 개념으로 볼 때 제대로 된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1과 2는 갈등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반면에 연습 3은 갈등의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개념을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해짐과 동시에 상대를 향한 감정 표현이 이루어지고, 그런가 하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가장 이제 원천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은 이제 물론 동일한 사람들 간에도 동일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는 이제 이해관계의 차이나 가치관에 있어서의 차이 등등 차이를 배경으로 해서 그 차이가 차별화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또 우리말에 3일 굶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요구, 사회적인 요구,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갈등의 배경을 이룬다는 것은 뭐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하는 방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자기 통찰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봐도, 똑같은 사건을 봐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좋게 또는 나쁘게 또는
올바르게 또는 올바르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파워가 이제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이런 갈등도 파워 차이에 의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치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이 일정한 기간 누적돼서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에 있어서 일관성이 형성된 것을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여성 운동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의 차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아니면 직업에 대한 가치 차이, 또 이성 관계에 대한 가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 기반한 차이를 대표적으로 가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심화시켜서 인과적 측면에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갈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 다음에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실관계 갈등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료나 정보가 일치 않아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실관계 갈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이 어느 정도일 때 유해하냐라고 하는 문제, 또 지금 기후변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후변화가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관계 갈등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 갈등인데요. 이 전형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직장이나 공공사업이나 이런 곳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갈등, 이죠. 일정한 자리를 놓고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또는 이제 보상과 관련된 갈등이 대표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갈등은 이제 법과 제도 간섭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가족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상속이라든가 여성의 권리 같은 것이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나 아니면은 제도가 갖추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갖추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거나 발생하거나, 아니면 제도와 제도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상의 갈등은 쉽게 말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가치 관련 갈등은 앞서서 가치가 갈등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표출되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서로의 생각과 사상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고요. 요즘에 이제 정체성 관련된 갈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 속성들과 관련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남성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한일 간의 갈등도 정체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차원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갈등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내적 갈등이 있죠. 인간의 자기 심리적인 갈등 같은 거,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 어떤 여성을 선택하고 어떤 남성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내면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소설에 많은 요인이 되는. 그런가 하면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부 간의 갈등 같은 거, 형제 간의
갈등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집단 내 집단 간의 갈등이 있죠. 이제 부서 간에 부서 내에서 부장과 직원 간의 일반 직원 간의 갈등 같은 거, 또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 같은 것이 집단 내 집단 간의 갈등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간의 갈등도 있죠. 뭐 A 부서 전체와 B 부서, 구매과하고 예산과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환경부와 건설을 해야 되는 국토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조직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은 뭐 한일 갈등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갈등의 그 내용, 성격에 따른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 갈등, 이념 갈등, 외교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 뭐 종교 갈등, 정체성 갈등,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원정 갈등, 뭐 소각장 갈등, 성별 갈등, 뭐 이런 업무상의 갈등, 이렇게 갈등의 내용이 무엇이냐, 노사 갈등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앞에 있는 것이 갈등의 내용이나 성격이라면 여기는 이제 갈등의 주체, 누가 갈등의 중요한 당사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 갈등, 민족 갈등, 성별 갈등, 성별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등의 내용이기도 함과 동시에 주체가 남성과 여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흑백 갈등, 뭐 부부 갈등. 여기서 이제 공공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기관이 사업이나 이렇게 제도나 이런 것을 이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국민에게 주는 수당을, 그 코로나에 대한 수당을 전체에게 줄 것이냐 일부에게 줄 것이냐 가지고 옥신각신하죠. 그런가 하면 뭐 전통적으로 댐을 건설한다든지 뭐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국가나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발생하는 갈등, 뭐 제주 강정마을 갈등이라든지 밀양 송전탑 관련 갈등이라든가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공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뭐 잘 아시겠고요. 상하 구성원 간의 갈등, 뭐 직장 내에서 계급 간의 갈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수급사와 하청 업체 간의 갈등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이제 굉장히 고질적인 갈등과 일반적인 갈등으로 나누는데요. 고질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리지 않는 갈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풀기 어려운 갈등이 나타나는 공통점은 이제 갈등 당사자가 그들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환경 갈등이나 도덕적인 갈등, 정의와 관련된 갈등, 권리와 관련된 갈등,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갈등,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 고도의 이해관계가 걸린 자원의 배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도덕적인 갈등이나 정의처럼 인간의 심리 내부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 같은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조선시대라고 하면 삼강오륜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가혹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허균 같은 경우에 능지처참을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사회에서 확립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의 가치관의 근원을 이루는 내용들은 풀기가 쉽지가 않죠. 또 대표적으로 하나를 든다면 종교 간의 갈등 같은 것도 굉장히 풀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순위파, 시아파 간의 갈등이 1500년 뭐 이렇게 됐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해하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 생사와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풀기 어려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릴 경우에 자신의 생존에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생존에 있어서 절박한 문제인 경우에는 굉장히 풀기가 어렵겠죠. 정체성 관련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 코리안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문화를 유지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변하고는 갈등 관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고도의 이해관계가 걸린 자원의 배분은 아까 말씀드린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풀기 어려운 갈등의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라고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하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얼마 전 알렉사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거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휴머니즘에 있고 불가피한 경우 고통을 저감시켜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풀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떤 종류의 갈등에 속할까요? 예.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도덕성에 관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김 부장은 사장에게 조직 개선안을 제안했다가 무시를 당했다. 어떤 갈등에 속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모멸감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거는 부장이니까 이제 사장에게 그 개편안을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권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